안녕하세요. 300학번 여원생 송학스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있었던 영동일보 기말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2016년 1학기, 즉 지난번 모의고사 때부터 영동일보 시험이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그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 것 이외에서 그 부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에 대해서 어법상 틀린 문제를 고르는 그 문제 출제 수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문도 공부하고 암기할 시간 없는데 그런 문장들까지 어떻게 보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그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장으로 더 많이 출제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전에서 출제하던 그런 어법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다른 유형의 단어라든지 이런 식의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객관식 문제 중에서 그 부교재의 그 예문들, 즉 문장들로 이루어진 문제 5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이 다 부교재에서 나왔었던 문장들이죠. 이런 문장들 가지고 저는 일단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맞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번. 자, A번에서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A번에서 despite of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despite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전치사로서 despite만 쓰이거나 혹은 in spite of 요렇게 쓰이거나 두 가지 표현만 있는 거죠. 근데 spite라고 하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in spite of하고 despite랑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여서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빠른 초등학생들도 다 헷갈려하는 거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despite of는 절대로 없는 표현이다. 네. 그 다음 B번이랑 C번이랑 아니죠. B번은 일단 틀린 거죠. B번에서는 뭐가 주의해야 될까요? be used to ing. 자, used to 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이 활용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used to 있고요. 그 다음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오는 거. 그 다음은 be used to ing 오는 거. 네, 의미 차이는 어떻게 되죠? used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고 나였다. 습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두 번째 거에 있는 것은 이러한 동작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다. 맨 아래 거는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습관, 그 다음에 사용, 그 다음에 익숙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지금 ing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되었었을 때 자, 뭘 보면 되냐?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보통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건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물건이겠어요? 물건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물건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편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평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evidence라고 하는 것이 증거, 물건이죠. 그러니까 사용이 되어지는 걸로 ing가 빠진 원형이 들어간 게 맞겠죠. 나머지 C, D, E, F는 맞는 표현으로서 답은 3번이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에서도 맞는 문장으로 짝지어진 거니까 틀린 문장들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가 일단 첫 번째 문장 보기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답이 5번입니다. B, C, D. 자, B하고 C하고 D 요 세 문장이 맞는 거고요. A하고 E가 틀린 문장인데요. 2번 문장 E가 맨 마지막 문장 E 알파벳 E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He is a rational person. He may have made such a foolish mistake. 이렇게 봤었을 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학생이 조금 더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사실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지만 어법상으로 사실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자, he may have made such a foolish mistake 하면은 뭘까요? 그가 바보스러운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may have pp 조동사 완료 표현으로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앞문장이랑 연계가 되면서 의미상으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He is a rational person 이라고 하면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멍청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멍청한 짓을 했을지 몰라. 의미상으로 이상하죠. 사실상 얘는 어법상으로 다음 문장에서도 그 조동사 플러스 완료 표현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빠진 채로 지금 원래 교재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He may have 그 다음에 done such a foolish thing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활용해서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문제로서 앞에 문장을 추가시킴으로써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으로 지금 정답에서는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번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틀렸죠. 자, need 나오고 not이 나오고 있습니다. need라고 하는 단어는 자 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조동사로 쓰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not이 들어간 걸로 봐서 얘가 지금 조동사에 not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자, 조동사는 수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I can do it. 그가 할 수 있다. He can do it이 he can't do it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can이랑 똑같은 조동사 활용으로서 여기에서 s가 빠져야겠죠. 그래서 A하고 E가 빠진 자 B, C, D 이 문장이 이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제 보면 자 다음 문제에서는 어법상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10번에서 정답이 뭐였을까요? 10번에서 정답이 5번이었죠. 그럼 5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문장이 틀린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도 의미상으로 틀려요. 아까 그 굉장히 이성적이다. 근데 뭐였어요? 멍청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의미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죠. 여기서도 뭘까요? 며칠 전에 그 책을 읽지 못했을 것이다. 읽지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지금 그 부교재에서도 원래 쓰이고 있었던 게 뭐냐? 여기서 cannot이 아니라 may have read 라고 해서 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지금 cannot으로 쓰면서 원래는 의미상의 문제를 어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영도일보에서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호 표현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해서 앞에 문제랑 더불어서 10번에 1번 예문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Some insect. 자, 곤충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틀린 것이 무엇이냐? 영리한 계획을 생각해냈는데 어떠한 영리한 계획이겠어요? 자,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계획이에요. 자, survive라고 하는 동사에는 자동사랑 타동사 두 가지 경우로 모두 다 쓰이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걸로 보아서 to be survived 우리나라 말로는 뭐겠어요? 살아남게 되어지다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로서 해석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냥 얘네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얘네들을 살아남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동사의 능동 표현으로서 to survive만 나온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3번에서는 주어 the best way에 대해서 지금 to live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자 live 하는 게 way예요? 아니죠. 살아가는 게 방법이 아니죠. 누가 살아가는 거야? you가 살아가는 거죠. 즉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으로서 with가 아니라 for이 나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 부교재에서 나온 문장 변형 없이 쓰이고 있고요. 자, 4번을 보면은 무엇일까요? 4번은 일단 in laboratory
experiments라고 하는 부분은 전명으로서 수식어구인 거고요.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게 주어고요. exposed 얘가 분사로서 뒤에서 호치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즉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exposed to 110 decibel burst of noise 여기까지가 수식어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experiencing 이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준동사 ing가 아니라 일반 동사 형태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틀린 문장이고요. 5번이 맞는 문장으로 정답 처리되었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면은 11번에서는 정답이 1번입니다. 네, 1번이 맞는 표현인데 자, 1번에서는 조금씩 학생들한테 질문이 오는데 여기 뭐예요? 지각동사 오는데 여기 PP 왔다. 그게 뭐 어때서요? 맞아요. 이 여성이 뭔가를 옮긴 거예요? 아니면 여성이 옮겨진 거예요? 자, 수동의 관계로서 오형식 문장으로 표현된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PP 오는 거 맞습니다. 자, 이 1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오형식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2번 볼게요. 자, 여기 지각동사죠. 자, 지각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원형 오고 혹은 ing 오고 혹은 여기서처럼 능동 수동 표현으로서 PP 와야 되는 거죠. 투부정사만 못 와요. 투부정사만 못 오니까 투부정사만 딱 써놨어. 그래서 틀린 문장 되겠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에서는 had라고 하는 게 사역동사로 쓰이면서 사역동사는 어떻게 돼요? 자, 목적어에 목적 보어 나갈 때 원형 나가는 거 맞죠? 그럼 선생님 맞았네요. 이거 왜 틀렸어요? 자, and 병렬로 해서 지금 to summarize 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원형이 와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문장이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어떻게 되어지냐? 자, 여기서 일단 문장이 끊기게 되어요. 무엇이냐? 일형식 문장으로서 자, 주어, 동사 나오고 on low hill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이 남자는 그 낮은 언덕에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장 끝나요. 문장이 끝나는데 그럼 뒤에 나온 얘기는 무엇이냐? 자, 이만큼이 분사구문으로서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ing가 접속사, 주어, 동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항상 누구를 수식한다? 주어를 수식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overlooked 나오는 게 누굴 수식하는 거야? 주어 수식하는 거지. 주어 수식하는 건데 이 남자가 바라봄을 당했어요? 아니면 이 남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살펴보는 거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는 즉 행동의 능동 표현으로서 여기서 ing가 나옴으로써 그냥 일반 수동 분사 구문이 아니라 일반 분사 구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5번은 무엇이냐? 자, 5번도 보면은 지금 주어 counselor에 대해서 went to 나간 다음에 그 다음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help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rescue workers 구조대원들이죠. 구조요원들. 그 다음에 dealt with 나와서 지금 PP 나오고 있는데 help 동사는 뭐예요? 오형식으로 help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to 생략돼서 원형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구조 대원들이 dealt with가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PP 수동 표현이 아니라 능동 표현으로서 그냥 deal 이렇게 나와야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가 지금 오형식 문장으로 쓰이고 있죠. 영동일보에서는 오형식 문장의 활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문제 출제 수도 굉장히 문제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오형식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형식 문장 되게 예외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오형식 문장 굉장히 평이한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고 있지만 최대한 예외 수를 줄여서 일반적인 법칙으로 기억하면서 예외의 경우만 몇 가지 기억하자고 그렇게 저는 수업을 하고 있네요.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약간 조금 재미난 문제죠. 어법상 맞고 틀리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고르는데요. 자, 문제의 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은 틀린 문장이죠. 1번 틀린 문장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얘도 오형식이죠. 오형식 참 좋아해요. 자, 목적어 나오고 여기서 목적 보어 나오는데 자, return을 하는 동사가 누구예요? 아니, return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군지 알 게 뭐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잘려서 그는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들은 뭐야? 그 책들이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책들이 돌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돌려짐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얘가 뭐 나오고 얘랑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주어가 동사라는 행동을 하고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 표현으로서 to be returned 이렇게 수동 표현으로 쓰이면서 to be가 생략되는 즉 pp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오형식에서의 의미 파악도 중요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1번 문제, 1번 지문이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틀린 표현이 없죠. lot of 라고 하는 것이 셀 수 있는 혹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많은이란 뜻의 형용사 주로서 efforts 나옴으로써 are 나온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동 표현 나온 것도 맞습니다. 자, 3번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she was exposed 라고 해서 수동태 표현 맞죠? 그 다음에 serving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로서 앞에 doctor 수식해주는 거 맞고요. 자, 4번 틀린 문장인데요. Parents seagulls. 자, 부모 갈매기들은 뭐예요? 자, seen 한 다음에 지금 be, pp 수동태 문장으로 쓰이고 있죠. 자,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러고 보니까 오형식 참 많이 나왔네요. 네? 오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각동사가 나와서 수동태 표현으로 바뀌는데요. 지각동사 나왔을 땐 여기 누구야? 원형이나 ing 오는 거죠. 일단 원형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수동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 목적어가 내려와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be, pp 된 다음에 얘 어떻게 내려올까요? 자, 원형이 그대로 이것처럼 원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로 바뀌어서 to 부정사 이렇게 되어서 얘도 이렇게 앞에 to teach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억나나요? 자, 수동태 표현과 더불어서 오형식 성격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 5번 문장은 자,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인 건데요. 자, 5번에서는 뭐가 틀렸을까? 자, 봤었을 때 자, 해석을 일단 해볼까요? 자, 많은 생산품들이 있어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냐? 여기서 이렇게 수식이 가는 거죠. Which benefit from being touched and experienced 라고 해서 be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에 대해서 pp, touched, experienced 라고 해서 만져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장점이 발생되는 많은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In some way,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 이런 거 완전 수식으로서 그냥 지우면 되겠지.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뭐 하기 전에 before, purchasing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purchase는 자, 구매하다, 사다라는 거죠. 누가 사겠어? 사람이 사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purchasing이라고 했었던 게 자, 여기서 지금 purchasing, ing 준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절에서의 주어가 누구예요? which니까 앞에 있는 product죠. 제품들이 여기서 딱히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표현이 없는 이상은 purchasing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명사 혹은 뭐 분사구문으로 보든지 간에 앞에 before 뒤에 before 뒤에 들어가는 purchasing에 대해서 꾸며줌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겠어? 주어인 which 즉 주어인 product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생략이 되어 있으면 결국 의미상의 주어가 그 문장의 주어랑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접속사로 쓰였다 하더라도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될 경우에 앞에서 쓰이고 있는 주어하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를 전치사로 보나 접속사로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purchasing에 대해서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which 즉 주어인 which 즉 product가 되는 거죠.
제품들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를 당하는 거예요? 구매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표현으로서 being purchased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true로 나오기 때문에 틀린 문장으로서 false 들어가는 자 5번이 잘못된 표현으로서 틀린 독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을 제외한 그 부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문장들이 활용된 어법 문제들을 지금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5형식 문제가 조금 많았고요. 크게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완료 표현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셨던 만큼 어법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의미상으로 연결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몇 가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정석적 물론 굉장히 좋은 시험 문제들이긴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하는 내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5형식 문제가 많긴 했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부교재 문장에서 나오는 문장들로 다 이루어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 중에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들한테 진짜로 그 부교재에 나오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문제들 정말 몇백 개를 지금 만들어서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들보다도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문제들을 약간 좀 소홀히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좀 많이 틀렸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너무 지문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문장 분석과 더불어서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법에 관련된 정확한 표현 같은 것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이렇게 조금 문장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건 조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지문뿐만이 아니라 거기 예문으로 나오고 있는 문장들도 반드시 비중 있게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는 문제들 다 풀어. 알겠어요? 그만 까불고. 그래서 저는 다음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지문 물론 문장 수업들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문 수업도 다 했지만 문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치우쳐서 틀린 문제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변형된 문장이라든지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어법을 접근해서 조금 더 대비책을 갖는 방법의 그런 시험 대비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지문만 주구장창 외우지 말고요. 이러한 문장들도 반드시 빠짐없이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차분하게 하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어려운 단어 희한한 단어 출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당황을 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영동일보의 기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엔 조금 더 어려웠다. 왜냐? 문장들 많이 안 봤으니까 자기가 안 봤었던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더 헷갈렸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영동일보예요. 다른 학교 아니야. 영동일보니까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문장이든 그 다음에 도표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시험 준비하는 걸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번 영동일보 기말 시험이었고요. 자 이제 학생들 여름방학 맞이할 텐데요.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지만 그래도 첫 번째 여름방학인 만큼 조금 더 유익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재미도 있어야겠죠. 그러한 방학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시험 분석이라든지 혹은 영동일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